네, 오늘 과외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들고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주말 사이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열어보실까요? 추가된 지표들, 미국 쪽 자료들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은 이제 물가 쉽게 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 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됐는데 감소 추세가 요즘 계속됩니다. 마이너스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수입 물가 지수도 그 전달 대비했을 때 0.2% 하락입니다. 물가 하락 압력이 증가됐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세부 항목을 보시면 많이 이제 빠진 쪽은 이런 쪽입니다. 원유하고 원유로 만들어진 제품 그리고 천연가스 이 원자재 관련해서 예전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폭증했었던 그 당시 대비했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가가 좀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항목 나머지를 보실 때 식품, 음식료 이쪽이 여전히 이제 플러스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와 부품단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서비스나 소비재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쉽게 잡히지 않구나. 물가 하락의 진행이 생각보다 느리구나라는 이제 우려감으로 긴축에 대한 그 압박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방 압력을 장 초반에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1.5% 정도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금리에 대한 부담,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요 장 초반에 다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시면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이날이 미국인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상품들,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단기 전략으로 알려진 제로 DT라고 원데이도 그 미만으로 제로데이 그 안에서 다 끝내는 초단기 이 옵션 전략 같은 것들에 이제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선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시장이 이 전 약후강의 패턴으로 많이 돌려 올라간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8% 마이너스까지 1.5%에서 한 1%포인트 가까이 돌려내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 전환 성공하면서 0.39%의 강세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장 후반에 금리가 하락 전환하면서 환율 시장도 좀 안정세를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의 급한 이 상승폭도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NDF 역외 환율 봤을 때 달러당 원화 가격이 1,294원 종가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환시장, 서울 환시 출발을 했을 때는 한 그 전거래일보다 5원에서 6원 정도 하락 출발 예상입니다. 이 부분은 나쁘지 않은 영향이겠죠. 내일은 미국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미국이 이제 대통령의 날로 휴장에 들어가는데 그를 앞둔 일단 대기 매물도 일정 정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히트맵 나와 있는데 시장 뚜렷합니다. 딱 이 경기 방어주 성격들만 상승세를 씌워냈고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의 영향력이 큰 테크나 이런 성장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여기 이제 예외로 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그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시면 굉장히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경기 방어주들의 강세, 제약, 통신, 유틸리티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반도체나 에너지 섹터는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아쉬웠는데 반도체 상승의 이유는 호재거리는 이날 분명히 존재하긴 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장비 이쪽인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세부 내용들을 보시면 자동차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사업부 쪽의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가이던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객 재고 증가로 인해서 고객들이 주문 취소를 잇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밝혔습니다. 이제 반도체 보실 때 뚜렷하게 긍정적인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반도체 세부 품목이 무엇인가는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플러스 최근 반도체 화두는 또 AI 관련 수요인데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마 엔비디아일 겁니다. 그런데 이날 엔비디아에 대해서 도이체방크가 성장 전망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투자 의견 내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2.8%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 엔비디아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장 마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와 AI의 투자 심리가 또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 쭉 정리해 볼 텐데요. 스위스 기업이죠. 네슬레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더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 가격 추가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음식료 업체들이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22일 당잠사의 그 내용 때 정리해드린 부분이 그 당시에 신고가를 갔던 세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JM 스모크 잼 회사하고 캐터필러하고 한 가지가 머크앤컴퍼니 이렇게 세 개가 그때 신고가를 가면서 뭔가 흐름이 특이하다라는 부분 정리해드렸는데 이날도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음식료, 헬스케어 이런 기계 쪽에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신고가 영역들이 음식료하고 기계 섹터에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진격의 기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기계라고 하면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농기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농기계 쪽 디어앤컴퍼니 전 세계에서 농기계 대장주 꼽으라면 아마 미국의 이 기업이 될 겁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제품들을 다양화하면서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쪽인데요.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좋았고요. 계속 매출액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 예상을 다 웃돈 EPS 이익단도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농가의 농기계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재 국면이라는 평가고요. 그리고 예전에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완화되고 있음을 이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볼 수 있는 게 건설 장비 쪽, 52주 신고가가 이쪽에서 속출하는 모습인데 캐터필라, 카단트, 이튼 관련 기업들의 그 전날 상승률을 기입을 해봤습니다. 방산주도 함께 올라갔는데 노스롭에서 독일의 공장 증설 발표를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건 작년 10월 31일 당잠사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때 이미 이제 건설기계 쪽에 혹시 물 들어오는 건 아닌가. 이때도 이제 캐터필러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이 부분이 주목되고 투자 포인트로는 부동산 경기에 우려가 있지만 중국의 부양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 한국도 지금 그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양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리 옮겨서 국내 관련 투자 포인트들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설기계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많이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2월 14일 당잠사 화면 진성 TEC 그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관련 내용들 보시면 건설 중장비 쪽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쪽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면 진성 TEC는 캐터필러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일본의 히타치 쪽에도 매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국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겠고요. 요건 이제 추가해 봤는데 존디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디어앤컴퍼니 요 농기계 쪽에 신규 공급 착수한 쪽이 이제 진성 TEC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농기계와 건설기계 요 부분이 같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미국 쪽에 이제 K 농기계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국내에서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대동이나 TYM 사상 최대 매출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까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때 이제 같이 투자의 아이디어로 말씀드린 부분이 하이투자증권에 이제 글로벌 투자 확대 미국으로 통한다라는 이 레포트 안에 종목 투자 아이디어들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맞물린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이제 이쪽에서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쪽의 주가도 요즘 계속 좋은데, 유럽 쪽의 배터리법과 또 맞물려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또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어서 다음 장으로 정리 쭉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얀 석유라고 알고 계실 텐데 모든 소재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광물 중에 하나죠. 리튬. 예, 리튬의 확보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 탄산 리튬 가격은 요즘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CATL이 그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로 주가가 전거래일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튬에 대해서 각 산업별로 이 확보 전쟁이 거세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리튬의 국산화에 대해서 지금 법안 공포를 하고 시행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리튬 채굴업체를 인수할 가능성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수설이고 소문이지만 이것이 이제 일종의 리튬의 중요성을 또 엿볼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시그마 리튬에 대해서 테슬라 인수 관련 논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관련 이제 기업에 대한 개요들 아래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달에 이미 리튬 아메리카스를 인수하기로 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관련 리튬 사업과 이제 공급 계약 체결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투자의 아이디어로 좀 확장을 해볼까요? 예, 8월 12일 작년 자료인데 이제 원자재와 광물 편에서 광물의 중요성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일찍이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국산 원자재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그때부터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안에 대한 투자 포인트겠죠. 이 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한다던가 이 매장량의 한계나 자원의 편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린 바가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EU 쪽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원자재 관련 법안이 최종적으로 세부 항목 공식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해진 이 증권가의 분석들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주말 사이에 올린 레포트고요. EU의 원자재 법안 추진 현황입니다. 이미 작년에 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황이고 올해 1분기에 관련 초안 공개 예정입니다. 예, 이르면 다음 달 정도에 공개가 될 거라고 증권가에선 보고 있고요. 내용의 핵심은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와 유럽의 법안도 이제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KB증권에서는 관심주로 또 성일 하이텍을 꼽고 있는데 그 투자 포인트의 근거는 EU에 이미 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 예, 같이 좀 기입을 했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지분 경쟁이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어서 그 내용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골칫거리인데 이게 지분 경쟁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주가가 계속 이제 뛰어오르고 있는 사례가 SM이기 때문에 왜 그러는 건가? 어떤 포인트를 우리는 엿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너의 지분이 낮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실적은 탄탄하게 받쳐주는데 외국인의 지분율은 또 높고 배당 수익률이 낮아서 그에 대한 이제 요구,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능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손익은 증가하는데 오너의 지분율이 낮은 주요 상장사들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이 세부 내용까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